인문학자 김경집의 고전 새롭게 읽기, 고전 어떻게 읽을까? 오늘은 관악산에서 읽어드립니다. 진실을 향한 위대한 용기. 1894년 10월 31일 프랑스에서 한 육군 장교가 체포되었다. 제목은 스파이 혐의였고 기밀을 넘겨준 나라는 독일이었다. 1870년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는 독일에게 치욕적으로 패했다. 참패한 프랑스는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고 모든 대외 정책의 초점은 독일에 대한 복수에 맞춰졌다. 독일은 프랑스의 철천지 원수였던 셈이다. 그런 독일의 군사 기밀을 넘겼으니 처벌은 당연했다. 그런데 체포된 장교는 유대인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관대한 분위기였다. 프랑스 혁명 정신인 박애, 평등, 자유는 똘레랑스, 관용을 낳았고 유대인들도 프랑스에서는 똑같은 시민권을 누릴 수 있었다. 하나 프랑스인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없었던 게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유대인들은 미움의 대상이었다. 그런 유대인이 적국 독일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으니 변호의 여지가 없었다. 유대인 장교의 이름은 알프레드 드레피스. 1894년 12월 19일 드레피스는 군사법정에서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종신유배를 선고받았다.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오직 독일에 전달했다는 명세서의 필적과 그의 필적이 비슷하다는 것뿐이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재판이었다. 드레피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프랑스 여론은 관심과 동정은커녕 시민권까지 부여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조국을 언제든 배반할 수 있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억압했다. 다음해 드레피스는 악명 높은 유배지인 프랑스령 기아나로 추방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렇게 잊혀져 갔다. 그의 가족들만이 그가 무죄라고 계속해서 주장할 뿐이었다. 그것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공허한 외침이었다. 한데 프랑스 육군의 정보국장 피카르 중령이 이 사건의 실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드레피스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제의 명세서를 작성한 장본인이 바로 에스테라지 소령임을 알게 되었다. 즉시 참모 총장과 차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그 보고는 묵살되었다. 드레피스 부인이 재판이 절차상 불법이었다며 재심을 요구하자 신임 국방장관은 피카르 중령을 정찰 임무라는 미명하에 다른 곳으로 추방시켜버렸다. 피카르는 진실을 덮어두려 하고 오히려 자신을 부당하게 전속시킨 상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파리로 돌아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았고 변호사는 다시 상원 부의장 캐스트네르에게 알리며 재심을 청구했다. 마침내 피카르 중령, 상원 부의장 캐스트네르의 노력으로 에스테라지가 기소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미 에스테라지는 참모본부와 긴밀히 논의하여 이 사건을 덮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참모본부의 압력을 받은 필적 전문가들은 법정에서 명세서의 필적은 에스테라지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결국 에스테라지는 무죄로 판정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왜 프랑스는 그리고 군부는 애써 이 사건을 감추고 희생자의 무고함을 외면했을까?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봤자 얻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대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큰 마당에 굳이 그것을 밝힐 까닭이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한 사람이 무고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쯤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안위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이런 일이 과연 19세기에만 가능했던 일일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진실을 고발하는 사람은 외면당하고 억압받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진실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일이지만 정의는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드레피스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지 준엄하게 묻는 사건이었다. 네, 이 책 뒤의 내용은요, 프랑스의 작가 에밀 졸라가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는 고발한다라는 책을 쓴다는 내용입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그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기까지 12년이 걸렸는데요. 그 기간 동안 프랑스 전체를 갈등과 반목, 증오와 투쟁의 도가니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민들은 드레피스가 진범이어야 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유대인을 혐오했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반감을 드러낼 수 없었는데 드레피스 사건이 터지면서 프랑스인들은 노골적으로 유대인을 핍박하고 중용했죠. 그렇지만 에밀 졸라는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을 통해서 그의 무죄를 결론으로 이끌어냅니다. 에밀 졸라는 프랑스 참모본부의 귀요 장군을 가장 죄가 많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에밀 졸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만큼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죄인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98년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 요청은 받아들여졌지만 1899년에 개최된 재심에서 에스타라즈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드레피스는 다시 유죄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드레피스는 사면되었다. 그것은 군부와 드레피스를 다 살리기 위한 보육책이었다. 사면이란 죄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망명에서 돌아온 에밀 졸라는 이 우스꽝스러운 결정을 다시 맹비난했다. 그는 드레피스의 명예회복, 더 나아가 프랑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루한 공방 끝에 마침내 드레피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에밀 졸라가 치른 대가는 혹독했다. 진실과 정의는 그런 희생 속에서 꾸준히 자라왔다.